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24년도 3월 23일에 시행했던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대겸 변호사라고 하고, 저 아시겠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해설지는 지금 오늘 해설에서는 제가 여기서는 PPT로는 해설을 띄우지 않고 제가 설명만 드리지만 해설지는 이미 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1번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가기 전에 총평 먼저 드릴게요. 자, 24년도 문제의 전체적인 평가는 23년도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23년도가 사실은 너무나 쉬운 난이도였던 게 문제였죠, 사실. 그런데 그래도 24년도는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기출을 풀고 공부를 하면서 전혀 안 봤던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를 몰라도 나머지 3개를 기출로 배분을 해서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내면 낼수록 변별력이 생기죠. 그래서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해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맞추셨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요. 또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시험은 끝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시험을 대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4년도에 이 해설을 보시면서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 앞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제가 강조의 강조를 늘 하는 게 바로 행정기본법이고요. 저는 심지어 제 커리만 따라온다면 기본법을 보통 5회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특강도 하고 무조건 법령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험에서 증명된 게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법령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는 그 기본법을 좀 디테일하게 낸다. 자, 이게 제가 그동안 계속 1년 내내 떠들었던 얘기인데 역시나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번 문제, 그리고 1번 문제가 요즘에는 다 트렌드예요. 행정기본법을 물어보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본법 문제는 조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출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냈기 때문이에요. 바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건데 이거는 6조 7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조에서는 자, 우리 원칙 기간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시점 자, 초일이 있고 말일이 있고 이 시간적인 간격을 우리가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기간. 자, 이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 그러면 첫날이 언제부터냐? 마지막은 언제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 요 1번 지문이 바로 그 내용이네요. 민법을 준용한다. 바로 민법이 일단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민법. 자, 근데 이 민법이 원칙이라고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기간을 하려면 항상 초일과 말일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민법에 따르면 초일은 불산입. 초일 산입하지 않습니다. 말일은 원래 그날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혹은 토요일이라면 그 이 길로 만료합니다. 다음 날. 이 길 만료. 자, 이게 우리 민법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본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본법에서는요, 불이익한 처분이라든지 불이익한 행정 입법을 만들 때는 자, 달라집니다. 국민에게 불이익한 거죠. 그럼 국민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초일을 산입합니다. 초일 산입. 그리고 말일은요, 만약에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 자, 이거 보시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내주는 거를 지금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에게 더 유리한 개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행정기본법 6조 2항의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공부해서는 안 되죠. 자, 이거랑 비교되는 게 그 다음 조문에 있어요. 그게 바로 시행일. 어떤 법령의 이 시행이란 단어가 딱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에 시행이란 단어가 딱 떠 있으면, 자, 여기도 있죠. 시행. 자, 여기도 시행. 이제는 법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시행에 따르면요,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그날로 만료합니다. 하나씩 섞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일 불산입. 그리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만료. 자, 그래서 요 양쪽 끝에 요 두 개가 적용되는 게 바로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풀 수 있죠.
자, 1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요. 2번도 보시면 시행이니까 말일은 뭐야? 말일은 그날로 만료. 맞네요. 3번 볼까요? 자, 시행이죠. 첫날 불산입인데 산입이라고 됐으니까 틀린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공부할 때 기본법, 절차법, 법령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따로. 그냥 교과서 보면서 그냥 법령이 있다.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이걸 나중에 통째로 법령 자체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 늘 특강을 하기 때문에 기출법령 특강 무료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은 그 조문 그대로 쓴 겁니다.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절차,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됐네요. 제가 기본법과 절차법 법령을 마지막까지, 마무리 강의 때까지도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게 1번, 2번으로 딱 등장했습니다. 조문을 그냥 냈다는 뜻이에요. 2번을 보시면 절차. 자, 1번이 청문이죠. 청문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한 제도입니다. 청문은 당사자를 불러서 걔한테 직접 듣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되는 게 공청회. 공청회는 말 그대로 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어중이 다 와가지고 다 듣는 거. 이게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청문은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일 수밖에 없어요. 프라이빗하니까. 그런데 이때 공개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당사자가 공개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는 공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경우도 만약에 공개했는데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안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2번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함에 있어 그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상당한 이유 제시했다. 자, 알 수 있도록 보통 이 절차법에는 이유를 꼭 명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만 돼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리고 꼭 그 처분의 근거라든지 이유, 구체적인 조항 이런 것까지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3번 이게 문제인데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는 자, 행정절차법에서 제일 어려운 조문이 바로 3조입니다. 3조는 적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적용 배제인데 자, 적용 배제 9호 이게 문제가 됩니다. 9호는요 바로 여기 나온 대로 공무원 인사에 관한 것들 또 외국인에 관한 것들, 외국인 출입국, 난민 등등등등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병역법에 관련된 것들. 이 세 가지는 절차가 적용 배제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거쳐야 됩니다. 자, 1호부터 8호까지는 적용만 되면 그냥 배제예요. 절차법 적용 안 해도 돼 이거예요. 근데 9호는 완전 다르죠. 9호는 성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성질상 거친다고 받거나 안 거칠 필요가 없거나 또 이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쳤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없으면 적용 배제가 안 되는 거죠.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거쳤는지가 이제 판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직위해제는 자, 배제될까요? 자, 직위해제는 여기에 해당하죠. 준하는 절차를 거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공무원법에 60몇 조지? 거기에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에 관한 조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걸로 보니까 이거는 배제됩니다. 이거랑 비교될 게 직권면직이에요. 직권면직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용되는 거죠. 절차법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럼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자, 이미 여기서부터 약간 느낌이 좀 싸해. 자,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해서 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절차법의 내용이죠. 자, 이거 하지 않고 진급 선발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과연 그렇다면 이 내용들 일단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죠.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처분으로 봅니다. 처분. 자, 이게 처분이니까 절차법이 적용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거 해설을 여러분이 한번 해설에 제가 이 판례를 실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럼 뭐야? 절차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절차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 파트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판례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자, 과세 절차 내지 과세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이 있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쟁점이 기판력과 기속력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기판력 물어봤네요.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위법 사유에 하나에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판력과 일단 기속력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기판력은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재결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도 하나 알아주시고. 자, 어쨌든, 결국은 이 문제는 요거예요. 절차의 위법. 절차와 형식의 위법이 있다. 지금 절차법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판력과 기속력은, 기판력 둘 다, 여기서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개의 결론은 뭐냐? 요 판결의 결론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결론이죠. 처분은 위법해요. 라는 결론이 나왔어. 그럼 기판력에 따르면 후소에서, 다음 소에서 이거 적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기속력은 뭐냐? 위법이니까 같은 사유를 가지고 똑같이 기속력은 행정청들은 이게 위법이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사유, 똑같은 처벌을 또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게 기판력과 기속력인데 여기서 뭐냐? 다만 절차 위법이면은 얘기가 달라요. 절차 위법이라면 절차만 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처분을 취소할 때랑은 상황이 달라요. 절차 때문에 뭔가 사전 통지를 안 해서 위법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처분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절차를 갖추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기속력과 기판력에 대해서는 절차법 위반에서는 조금 달리 적용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배상인데요. 자, 국가배상 보시면 문제가 이거 너무 쉬웠습니다. 옳은 것을 고른다.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난이도를 높여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국가배상의 요건이 공무원의 직무. 공무원의 직무는 당연히 사경제 주체를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죠. 그렇죠? 공무원이, 국가배상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어요. 국민 A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A에게 뭔가 직무집행상 직무 중에 손해를 끼쳤다? 그럼 A는 원래 얘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건 민사소송. 그렇죠? 일반 손해배상 소송. 하지만 우리 헌법에 따라서 A는 국가한테 직접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A에게 되게 좋은 거죠. 아주 중요한 개인적 공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국가가 대신 책임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내용, 이 직무는 당연히 사경제 주체가 아니라 직무 집행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2번은 되게 유명한 판례죠. 대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서로 라이벌입니다. 완전 라이벌. 서로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대법관들은 야, 내가 연수원에서 1등 했는데 니네는 10등 하던 애들이 요즘에 국민들이 다 헌재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재판관들은 야, 성적은 니네가 그땐 좋았지만 사회적 역량 이런 건 내가 더 좋다. 서로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마침 대법원에서 가만히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 들어옵니다. 바로 헌재 재판관이 청구 기간을 하루 차였어. 실제 사건은 하루를 잘못 계산해서 각하하면 안 될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각하시켜버렸어요. 잘못한 거는 맞죠. 근데 보통은 우리 법리가 재판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사실 아주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 놈들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바로 그냥 시원하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그런 케이스였죠.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빈출이어서 와, 이게 또 나올까 싶은데 또 나오네요.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자, 이것도 바로 직전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 기출 문제가 그대로 지문에 출제가 됐는데,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험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이거는 일단, 자, 이거는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관한 얘기고,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중배상 금지. 뭐냐? 이건 심플하게 정리하면, 피해자가 군인일 때, 경찰일 때, 그리고 군무원일 때, 미안해. 니네들이 피해자일 때 정말 미안해. 왜냐하면 너네들은 이중배상이 안 돼.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은 국민에게 되게 좋은 권리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얘네라면 진짜 미안해. 니네들은 못해. 보상을 받았다면 못해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관한 쟁점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요거는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해설을 다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그런데 최신 판례인데 계속 23년도부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해설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 카페에 올려놨어요. 자, 이 급여 중 사망보험금은 일실 손해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다. 뭐야, 이미 이것도 손해배상과 똑같은 거야. 이거 자체가 손해배상이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이거. 자, 우리 국가배상에서 받는 그 손해는 크게 3분설이에요.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까지 있다. 근데 여기서 요거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동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받은 거네요. 이걸 지급했네요. 받았으니까 공제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국가배상을 만약 1억을 받아야 된다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금법 사망보험금을 5천 받았다? 나머지 5천에 대해서만 1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5천을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손해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출제가 좀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4번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으면 국가배상 되니까요. 틀린 지문입니다. 정보공개입니다. 자, 정보공개는 제가 나온다고, 자, 정보공개는 무조건 나오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뭐 출제될 만한 지문들만 나왔어요. 보시면 1번 보시면 그냥 끝났어. 회의록 보면 끝났어. 회의록 동그라미 끝.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무조건. 저도 위원회 많이 하거든요. 저도 다양한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심지어 교권보험위원회, 학폭위원회도 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회의할 때 말하는 내용 그거를 다 기재를 하는데 그거가 공개되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되게 어떤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이 오가요. 그거를 공개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해자들, 학폭의 가해자 어머니가 찾아와서 회의에서 너 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어? 그럼 찾아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회의록은 무조건 비공개 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요게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라는 뜻이죠. 자, 2번을 보시면 4번 또는 출력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했네요. 공개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이건 무조건 이건 따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만 해줄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저는 실무에서는 이메일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이거 보시면 정답은 3번이네요. 자, 요 판례도 비공개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수학 능력 시험의 원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 그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자, 이거는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뭔가 어떤 부작용이 있지? 상관없잖아. 그죠? 그 수학 능력 시험에 그냥 원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개해서 그걸로 국민들은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 나올 게 나왔어요. 그리고 4번을 보시면 비교 역량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직권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입니다. 직권 취소와 철회. 자, 일단 우리 이것도 기본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기본법이
나오고 나서부터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직권 취소 철회. 심지어 조문 그대로 계속 내요. 이렇게. 자, 직권 취소 철회. 자, 직권 취소는 성립부터가 하자가 있는 경우예요. 성립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철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립은 적법한 처분. 성립은 적법하게 했어. 하지만 이후에 어떤 사후에 어떤 사정이 때문에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성립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바로 소급효. 자, 그럼 이거는 다 장례효겠죠.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다? 우리는 취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받을 때 적법했죠. 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사후에 어떤 사정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회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처분에 대하여 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쟁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너무 허무하게 1번부터 그냥 바로 틀렸잖아. 여러분, 직권 취소는 직권치사 철회 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법적 근거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이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고 둘 다 제한이 있어요. 비교 형량을 하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직권 취소는 그러면 얘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행정청이 처분을 했어. 국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소송 제기 중이야. 소송 중에 행정청이 질 것 같잖아요. 아, 지겠는데? 그러면 직권 취소해도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고요. 자, 2번은 뭐 어렵지 않네요. 사정 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이건 철회하는 거죠. 다 장례를 향해서 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불가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권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처분 당연히 가능하죠. 자, 제소기간의 경과 불가쟁력은 이게 바로 불가쟁력입니다. 불가쟁력은 국민에게 미치는 구속력이에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분명히 위법한 거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 못합니다. 이게 바로 불가쟁력이에요. 근데 이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자, 이거는 쟁송을 통해서 취소를 못하는 거야. 쟁송 취소 불가가 불가쟁력의 의미라면, 근데 행정청이 알아서 그냥 취소해주는, 자, 직권 취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행정청은. 왜냐하면 이거는 행정청을 구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이 불가장력이 생긴 경우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분명 소송 가면 내가 이기는데. 그런 경우에 한번 직권 취소를 한번 부탁해보는 제도가 기본법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분의 재심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단언을 하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요게 안 나왔어. 하지만 지방직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소방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거든요. 이 조문 자체도 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처분의 재심사는 뭐냐? 국민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행정청한테 찾아가. 안 되는 거 아는데 저기 행정청아, 안 되는, 쭈뼛쭈뼛해야 돼. 막 쭈뼛쭈뼛하면서 안 되는 거 알아. 나 못하는 거, 그래, 불가정이 생겨서 안 되는 거 아는데 혹시 너는 이거 해줄 수 있잖아. 해줄 수 있어? 라고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이거를 싫대? 하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소송도 제기 못합니다. 이게 바로 처분의 재심사입니다. 자, 바로 이 성질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4번을 보시면, 자, 4번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건 뭐예요? 기본법 조문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냈습니다. 자,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례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과징금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 과징금 문제, 이거 재밌었는데. 자, 생소한 지문이 하나 껴있거든요. 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자, 독점규제법, 이 소정의 부당 지원 행위에 관한 과징금은, 근데 뭐든 상관없어. 그냥 과징금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요. 이거는 그냥 행정상의 처벌입니다. 행정상 처벌. 그 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과징금이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형법에.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목. 자,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과징금, 이행, 강제금 등등등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들 있죠.
과태료도 마찬가지. 다 행정에 관한 벌이에요. 행정벌. 그래서 구분이 되겠죠.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을 보십시오. 자, 2번은 뭐야? 와, 이거 소름.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기본법 기본법 내용이라고 기본법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행령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본법에는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29조에. 이거에 대한 시행령이 바로 요거예요. 놀랐는데 이걸 이걸래? 놀랐는데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낸 겁니다. 자,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상위권과 합격하는 상위권은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갈립니다. 제가 분명 시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르는 게 나온다고 했어요. 모르는 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고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이거는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 이거는 10일 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행령의 조문이라서 아마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몰랐다면 이거는 세모로 치고 넘어가셔야죠. 3번 볼까요? 근데 1번은 확실하잖아요. 3번 볼까? 3번도 확실한가? 자,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전부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기본서에도 많이 봤던 판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치고, 자, 4번. 자, 과징금에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바꿀 게 있었는데 요거야. 과징금 나오면 딱 봐야 될 게 짱. 자, 상한액을 딱 찍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법에는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맞는 지문으로 나왔지만 요거를 바꿨으면 더 좋은 문제가 됐겠죠. 제 생각엔. 2번 지문 내지 말고.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꾸냐? 부과금액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부과금액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행강제금에 있어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보면 보통 몇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몇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걸 바꿨으면 더 신선한 문제였었는데 이거는 바꾸지 않고 그냥 옳은 지문을 냈어요. 보시면 1번, 3번, 4번이 이미 기출이 된 것들이고 이거는 기본법이잖아요. 기본법. 그러니까 2번을 찍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웠겠죠.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을 보시면 자, A씨는 절차에 따라서 갑토지를 수용했네요. 갑은 국민이고 A씨가 이걸 수용해 갔습니다. 자, 근데 A시장은 갑에게 적법하게 자, 수용했으니까 나가야 되겠네요. 소유권을 뺏겼잖아. 그럼 나가야 되는데, 적법하게 라고 했어요. 적법하게 철거, 퇴거를 명했는데, 얘가 안 나가고 있네요. 지금 얘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대집행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대집행. 대집행은 무조건 요건을 떠올리셔야 되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만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의무만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퇴거 명령. 이 퇴거 명령에 있어서는 그리고 토지를 가져오라는 인도 명령. 자, 하나씩만 나오는 인도, 철거, 퇴거를 물어봤네요. 자, 인도 명령 볼까요? 인도 명령. 자, 인도 명령에 대해서 갑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할 수 없다. 맞나요? 네. 인도 말 나오면 인도, 퇴거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비대체적이에요. 자, 왠지 아세요? 자, 그 토지에서 나가라고. 안 나가? 내가 나갈게. 얍! 이 나간 건가요? 안 나갔잖아요. 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나갔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비대체적 의무이기 때문에 인도 명령은 대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사항이에요.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니은 보시면 자,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체적 자기 의무는 당연히 공법상 의무를 위반입니다. 국민이 공법상 의무를 위반했어야 돼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그래서 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죠. 이거는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빈출 지문이고요. 그래서 니은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근데 디귿 보십시오. 디귿. 자, 디귿은 아마 거의 처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도 보면서 야, 명도 단행 가처분? 배운 적도 없을 텐데. 물론 우리 판례는 있죠. 이
요거랑 관련 판례 제가 해설에 실어놨는데 관련 판례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있는데 자, 이거 아마 잘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몰라도 돼. 몰라도. 자, 볼까요? 왜 몰라도 되느냐? 자, 기억 니은이 너무나 100% 확실하잖아요. 무조건 돼요. 기억 니은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자, 근데 갑이 지금 나가지 않는 거죠? 인도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이거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자, 그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명도 단행 가처분이에요. 명도 단행 가처분. 명도 단행 가처분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린다면 이거는 일단 불법 점유한 사람,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 기간이 종료됐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안 나갈 때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이라는 거는 일단 임시적인 처분이에요. 일단 나가라. 일단 나가서 이 사람이 안 나고 버티고 뭐 재판이 1년, 2년 되면 엄청난 손해가 생기잖아요. 임대인은.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게 한 다음에 재판 끝날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가처분은. 자, 이게 명도 가처분인데 요거는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모. 그럼 리을 볼까요? 리을 무조건 맞잖아요. 보면 자, 대집행할 때 방해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맞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때리면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맞으려면 경찰을 대동해서 가면 돼요. 그래서 리을이 확실하네. 그래서 정답이 딱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없잖아. 그렇게 됐으면 반칙이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을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게 문제를 구성했어요. 자, 실내보호입니다. 자, 실내보호는 뭐 그냥 나올 그냥 기출 판례들이 그대로 나왔어요. 1번 그냥 저촉사항 없음이라고만 썼다. 이거는 공적 결표명 아닌 거고요. 그래서 뭐야 정답이 1번이네 벌써부터? 뭐야 너무 쉬운 것부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자, 제가 시험장 들어갔다면 2번부터 보지도 않습니다. 1번 너무나 확실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이브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해설이니까 다 보시죠. 자, 과장국장이 하는 말. 얘네들은 행정청도 아닌데 얘네들이 하는 말은 공적 견해 표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리 판례는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얘네들은 실제 요 일을 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믿을만 했다. 공적 표명으로 됐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고요. 3번 보시면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 심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는 이상 약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개겠어요. 얘기만 하다가 법률안으로 통과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안 될 거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4번 보시면 위헌결정. 이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위헌결정은 개인에 대해서 공적 표명이 아니다. 위헌결정은. 자, 이거는 이미 결론을 아시겠지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뭐냐? 위헌결정은요, 어떤 신뢰를 부여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떤 법률을 믿고 법률에 대한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막 했어. 그런데 이게 위헌을 받았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헌재가 위헌 내릴 거라고 알고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위헌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 표명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위헌 결정도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다른 결론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자, 요 4번 지문까지도 알아두시고. 근데 보면 다 빈출이야.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보시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네. 과징금 700만 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봤더니 법이 정한 한도액이 600만 원이었던 거야. 근데 700만 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700 중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100은 잘못된 거고 600은 괜찮은 거, 재량권에 있는 거죠. 재량 범위에.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원입니다. 법원이. 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부분, 초과 부분이나 적정하다고 인정한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을까? 선을 넘은 거죠. 이 과징금은 재량이에요. 재량이니까 행정청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법원이 선을 넘어서 야, 여기까지가 적당한데? 라고 해서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권력 분립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죠. 뭐야? 정답도 1번이네? 네, 1번에서 그냥 이것도 빈출 아닙니까? 제가 기출문제에서만 거의 10번을 본 것 같아요. 자, 이거 틀렸고 정답은 1번. 어렵지 않았네요. 자, 2번도 건축 대장에 뭔가 쓰는 것들.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했다? 이것도 당연히 처분이 되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이거 최신 판례인데요. 자, 최신 판례였나? 자, 네, 최신 판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한 10년 넘었네요, 이 판례는. 자, 보시면, 자, 공사 낙찰 적격 심사 세부 기준이고, 이 규정은 상인과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 측의 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으로서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라는 게 우리 판례 태도인데, 자, 제목을 보면 넘어가 버렸네. 자, 보세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 적격 심사 감점 처분. 이거는 감점할지 말지는 얘네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굳이 공개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얘네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4번은, 자, 4번도 보시면, 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계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는 거야.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는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번으로. 자, 토지보상법에 관한 문제네요. 자, 1번 보시면, 자,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은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자, 일단 기대이익이죠. 이거를 우리가 기대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업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야. 내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번 달은 제가 한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런데 야, 지금 입소문 나가지고 다음 달에 한 1억 벌 것 같은데? 이거 기대이익이야. 그럼 난 1억 주세요라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보상받는 거는 지금 현재 나의 실제 영업이익 그것만 보상을 되는 거지, 내가 앞으로 대박 날 거였어. 대박 날 거니까 그걸 보상해줘.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한다. 자,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할 때는, 자, 일단 수용 재결.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이라는 걸 딱 내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수용됐다라는 그 자체, 수용됐다라는 게 적혀 있고요. 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보상금액. 이걸 관한 다툼은, 수용 그 자체를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그런데 금액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을 하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다투는 것은 결국 돈을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다투는 게 맞죠. 그러니까 분명 처분을 다투긴 하는데 형식은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 피고가 만약에 증액 소송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사업 시행자, 피고는 토지 소유자. 감액 소송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토지 소유자, 죄송해요. 거꾸로네요. 증액이라고 할 때는, 감액이라고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원고가 되겠죠. 너무 비싸, 이렇게. 근데 증액이라고 할 때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 피고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체계가 이상한 거예요. 금액을 분명 수용 재결을 다투니까 처분을 다투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처분을 다투지만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을 따른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보상금에 관한 것들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라는 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어려운 지문이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행정소송 자체의 본질이에요. 이건 처분이죠. 달리 읽어볼까? 처분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렇다고 해서도 이 집행은 부정지대가 원칙이죠. 집행 부정지의 원칙. 쉽게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정답은 4번이겠네요. 아이 뭐야, 너무 쉬웠네. 어떤 보상 항목, 저기 동그라미야. 무조건. 저 나오자마자 동그라미.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됐다? 이 말은 둘 중에 금액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보상 금액이 들어오면 금액이 늘고 빠지면 금액이 줄어드니까 결국 요거에 관한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재결 취소 소송이 아니고. 자, 재결에 관한 효력 보겠습니다. 자, 심판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인 때에는,
자,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는 거죠. 형성력이라는 거는 말하자마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취소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취소가 되는 것이 이게 형성력입니다. 이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의 행정처분은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당연하죠. 형성력이 있으니까. 2번을 보시면 자, 처분이나 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됐다? 불가쟁력이 생겼네요. 이 확정력은 법률상 이익을 취해받은 자가 당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거죠. 자, 당연히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쟁력. 기판력은 언제 나오느냐? 판결을 재판을 하고 소송까지 가야 돼. 이거 소송도 못 갔잖아요. 소송 가서 결론이 나와야 돼. 판결이 딱 나와야 돼. 그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기판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볼까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 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네요. 있는데 왜 없다고 했죠? 자,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 이미 재결에서 취소됐다? 이 말은 뭐야? 인용 재결이 나온 거죠. 인용 재결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기속력이 생깁니다.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에 둘 다 미쳐요. 그래서 이유가 달라지면요. 달라져서 똑같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속력이 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4번을 보시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청에 대해서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주문 포함된 사항뿐만 아니라 위법 사유까지 판단까지 미치게 된다. 자, 기속력은 주문, 사유까지도 미친다. 사유를 달리하면 똑같은 처분 또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보 공개. 자, 정보 공개가 꽤 많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자, 기억 보시면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의 정보에서 비공개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우리 애초에 조문에도 있고요. 어떤 내용에 비공개 사유랑 공개 사유가 둘 다 존재한다. 그럼 비공개 사유만 가리고 복사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형사기록 복사할 때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기록을 복사하러 가면 거기에 피해자 인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다 가려야 됩니다. 그걸 가리고 복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딱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자,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여러분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가지고. 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체자, 나쁜 애죠. 얘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용하겠다면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열쇠를 반환받아서 몰래 운전해서 도망갔죠. 그러다가 사고 냈어요. 여러분 국가배상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경찰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경찰관인데 만취했어. 네, 저로 차 옮길게요. 음주운전 할게요. 얘기했는데, 네. 해서 줬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술 취해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한테 열쇠를 건네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서 사고 나서 누가 다쳤다? 그 다친 피해자는 경찰이 잘못 때문에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자, 디귿 보시면, 법률상 이익은, 자, 개직구잖아, 개직구.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개직구니까 일간추는 안 돼. 일간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마지막에 리을을 보시면, 자, 영어 과목, 자, 이거는 경원자 관계의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경원자 관계는 서로 원하는 관계여야 돼요. A, B가 서로 원했는데 얘만 들어줬을 때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이게 바로 경원자 소송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영어 선생님이야. 영어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신청했어. 그런데 처분이 뭐가 나왔냐면 수학 과목, 다른 사람. 수학 신청한 사람 거 냈어요. 이거 가지고 소송 제기할 수 없죠.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영어는 영어끼리 경쟁자지. 그래서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기억 리을이 되겠네요. 자, 13번 행정벌입니다. 이거 너무 허무한데? 자, 행정벌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내용. 지자체,
지자체는 크게 두 가지 지위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일부로서 하는 경우 기관 위임 사무를 할 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형사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자체가 자치 사무를 할 때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냥 틀렸네요. 답 1번. 와, 이건 정말 1번 찍고 그냥 보지도 않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2번부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보면 이번에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인데 법인격이 없다? 공공기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 양벌 규정으로 이거를 처벌할 일단 공공기관. 자, 공공기관은 자, 국가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거기 말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거죠. 정보 주체가 자, 우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애들도 공공기관도 처리합니다. 국가도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과연 그냥 일반 국가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처벌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국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이 되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자체랑.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입니다.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법인격 없다고 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게 아니라 법인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없다는 의미는 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등기할 수 없다. 우리 이 같은 법리를 배운 적이 있는데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전부 다 포함이 됐었죠.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도 그래서 우리 행정 심판할 때라든지 행정 절차, 행정 소송할 때 전부 다 원고 적격 다 부여됩니다. 다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공공기관도 과연 똑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설을 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여서 이거 꼭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고 양벌 규정을 처벌할 수 없다. 행위자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야?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처벌할 수 없다? 법인격 없는 것도 그냥 그대로 공공기관을 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어쨌든 우리가 아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법리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최신 판례여서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미 수업 때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 대한 법리를 배웠다면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1번에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 손을 들고 있잖아. 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3번 과태료는 되게 독특하게도 특별법이야. 특별법 자기 자체가.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이거는 과태료 재판이 아니죠. 결정입니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결문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이 나와요. 결정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건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이건 조문 그 자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건데요. 자, 세무서장 A가 갑에게 과세 처분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처분.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법률이 있고요. 이 법률이 위헌을 받은 겁니다. 위헌을 받으면 이건 사라지겠죠. 그러나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은 이미 경과했어. 자, 이 말에 나왔던 얘기는 우리가 아는 법리 이제 적용해 볼게요. 이 처분은 뭔가 하자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법률이 사라졌거든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자가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 하자를 우리는 뭘로 보를 것이냐? 무효인가? 취소인가? 우리 결론을 알고 있어요. 취소 사유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갑은 이게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지만 이미 제소기간이 지났다. 불가증력이 생겼다면 이거를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자, 그런데 보시면 확정되었고 A는 간명의 예금에 대한 압류 처분을 했다. A는 그러면 이 처분이 현재 살아있는 거죠. 공정력. 그래서 이 모든 행위 이후에 A는 다시 갑에게 압류 처분했습니다. 압류. 이게 가능할까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뭐냐?
바로 자, 위헌 결정을 기준으로. 위헌 결정 전에 있었던 처분은 취소 사유. 위헌 결정 이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당연 무효. 그렇죠? 그래서 이 압류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당연 무효지? 이렇게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문 하나씩 볼게요. 자, 근데 여기 뭐 압류 처분의 근거 규정. 얘 법률은 지금 위헌은 나온 건 아니죠. 자, 요게 페이크 요소입니다. 자, 기억 보시면 갑에 대한 과세 처분과 압류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선행 처분인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기억과 니은을 묶으세요.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압류 처분은 과세 처분 근거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 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 처분 근거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은 압류 처분과 무관하다. 자, 여러분, 위헌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기속력은 우리가 아는 거야. 그래서 국가기관, 다른 행정청들은 이거 기속력에 반하는, 이 위헌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뭐 압류 처분했다고? 자,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처분이 잘못됐어. 그럼 그 따르는 후속 처분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당연히 무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속력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싸그리 틀렸어요. 왜냐하면 기속력은 압류 처분과 무관하다는 게 아니라 기속력이 발생해서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고요. 자, 기억도 마찬가지야. 압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죠. 왠지 아세요? 당연 무효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야. 이게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당연 무효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결론. 압류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 무효니까. 자, 그래서 이 판례 결론만 알면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15번 공법상 계약. 자, 요거는 27조의 조문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기억. 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그래 나왔고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고. 자, 니은 보시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 해지의 의사표시. 자, 공무원 채용 계약은 이거는 공법상 계약입니다. 공법상 계약에는 절차법이 적용될까요? 아니요. 행정 절차법에는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적용됩니다. 처분, 그리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또 새로 들어온 확공개, 확약, 그리고 위반 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또 예고 시리즈 2개, 행정예고, 입법예고, 또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행정지도입니다. 요 8개만 있고요. 공법상 계약은 없고 행정조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절차법에 있는 이런 근거 이유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디귿을 보시면 협의 취득은 사법상 법률 행위죠. 끝났습니다. 협의 취득은 사법상 법률이야. 매매계약이야. 일종의 매매계약.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약정할 수 있죠. 약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리을 보시면 이거는 이것도 이미 빈출된 지문이네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이 사경제 주체에서 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끝났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민법상의 사적자치 계약자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죠.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16번 부관. 자, 부관을 보시면 부관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기부 체납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그래서 공유재산이 관리청이 정한 기간은, 수익 허가의 기간은, 기한이죠. 우리가 배운 기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수가 없는 게 맞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에 붙은 기부 체납의 부관. 자, 기부 체납의 부관이 뭐냐? 이거는 부담입니다. 부담. 자, 부담. 근데 우리가 배운 게 있죠. 바로 독립설이에요. 독립설은 뭐냐? 바로 부담. 그리고 부담은 보통은 여기서 보면 징역 이야기잖아요. 징역. 주겠다.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야. 기부 체납이라는 게 바로 징역입니다.
일방이 일방에게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바로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부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에 따라 해야 돼요. 증여계약. 자, 보시면 부담은 공법의 영역이고 증여계약은 사법의 영역이죠. 이 둘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독립설이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자 그쵸, 토지 소유자는 이 부관으로 인하여 이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맞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이게 연관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면 그게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설이기 때문에. 자,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자,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네, 맞습니다. 부담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건 처분이 아니죠. 이 판례 기억나십니까? 이게 수토대금에 관한 판례입니다. 수토대금. 그래서 이 부담의 내용 자체가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저기 지방 해운 항만청장에게 돈을 대신 내. 이게 바로 수토대금에 대한 부담을 붙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토대금 납부하라고 납부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처분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부담의 이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정답은 4번이게 돼요. 이것도 독립설이에요. 독립설. 자, 그 처분을 받은 부담의 이행으로 매매에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자체는 당연 무효다. 상관없어. 부관이 무효라고 해도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자, 정답은 4번 독립설에 관한 문제였네요. 17번 행정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여요. 1번 보시면 형성재량, 계획에는 재량이 많죠. 자, 2번. 자, 객관성 결여됐다. 이거 뭐예요? 오형량인 경우를 얘기했고요. 3번.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권한은 이미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할 수 있고, 이때 후행과 선행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처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계획을 세웠어.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러면서 저녁에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유효한 거죠? 당연히 후행 계획이 유효한 거죠. 정답은 4번이고, 이거는 틀리면 안 되지. 진짜. 기본 계획. 기본 나오면 무조건 구속력이 없다. 자, 마지막 18번입니다. 18번. 자, 1번 보시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특허니까 재량이고, 2번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은요. 난민 인정은 일단 기속이에요. 그런데 법이 정한 요건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서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3번 보시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단체 설립인가는 인가죠. 인가기 때문에 재량입니다.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이에요. 자, 그리고 4번 보시면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였다. 자, 요거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 허가의 법적 성질은 허가에 해당하면 뭐야? 인가인데. 아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인가 아닙니까? 인가는 재량 아닙니까? 재량은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관의 가능성. 재량은 O, 기속은 X죠. 자, 19번입니다. 행정입법.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특히 1번은 그냥 보시면 돼요. 1번을 보셔도 상식적으로도 그냥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됩니다. 이게 조문으로 있는데, 자, 제가 해설에 실어 드렸으니까 한번 해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좋은 말이잖아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2번 보시면 헌법 107조 2항은 구체적 규범 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말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재판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리고 3번.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 법률이 있고 법규명령이 여기 있어야 되죠. 자, 꼭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 근데 이게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도 위임 근거가 그때 부여되면 그때부터 효력을 갖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그때부터 유효한 법령이 되는 거 아니냐? 뭐야?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미 정답으로도 수십 번 나왔던 그런 지문이 역시나 여기서도 정답이었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빈출입니다. 모법에서 말한 얘기를 그냥 현실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마지막 20번. 자, 20번도 되게 쉬웠습니다. 20번도 이미 제가 모의고사로 진짜 여러 번 냈던 것들이 그냥 나왔어요. 그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자, 보시면 1번 보시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았다. 자,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법 위반자한테 뭔가 뺏어가는 거 기속이죠. 꼭 해야만 하는 겁니다. 기속이고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국민이죠. 저도 이제 소장 쓸 때 재량권을 다툴 때가 빡세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내가 입증해야 돼. 그래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제가 다 써요. 자, 3번 보시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 의무 부존재 확인. 자, 이거는 얘네들, 자, 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런 것들은 공법상의 문제예요. 공법상의 문제인데 처분은 아니잖아요. 처분이 없잖아. 특히 이 부존재 확인, 이건 처분을 다투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공법상인데 처분이 아니라면 당사자 소송. 정답은 4번이고요. 아, 이거는 뭐 이미 너무나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것 같은데. 자, 민간 투자 사업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전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 이건 23년도에도 기출이 됐네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해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이버 카페 홍대겸의 헌법 행정법에 제가 업로드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내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분명히 풀 수 있어서 고득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면 알겠지만, 아하, 법령이 되게 중요하구나, 많이 나오는구나, 이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셔야 돼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